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기해년 정축월 갑인 1이 되겠고요.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갑목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하늘에 10가지 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십천간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 그래서 갑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우두머리 기질, 보스 기질이 있으면서 갑목일간들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뻣뻣하고요.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타인과 잘 협의한다거나 타협하는 것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저것은 불의다, 옳지 않은 것이다 생각할 때는 거의 자기 자신이 부러질지언정 자신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을 버리지 않는 그런 강인하고도 지구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갑목이기도 합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방 갑목이라고 했으니까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양목입니다. 제가 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천간은 갑을 이게 갑을 이렇게 바꿔야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이게 순차적으로 십천간 10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오행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명리를 처음 공부하실 때 내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그냥 갑하고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하고 외우지 말고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외울 때는 뒤에다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도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 그래서 병화, 정화 이렇게 외우시고요. 무기는 토에 해당이 되면서 토, 기토 외우시고요. 경신은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 신금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고요. 임계는 수에 해당이 돼서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이게 오행이 헷갈려요. 이게 임이라고 하는 것이 목인지 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인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외우실 때 습관적으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시고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자수,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지 처음에 혼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나눌 때는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양목이라고 봤을 때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대림목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림목, 큰 대자에다가 숲을 임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숲을 이루는데 큰 나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잡풀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냥 굵직굵직하면서 크게 숲을 이룰 때 큰 밀림을
이루면서 자라는 나무들이죠. 대체적으로 뭐 은행나무, 천년수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뭐 금강송이라든가 적송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참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박달나무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이렇게 큰 나무잖아요. 위로는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도 있겠고, 둘레로는 뭐 어른들 열댓 명이 이렇게 감싸도 그 둘레를 다 재기가 어려울 만큼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높게 자라는 나무들을 대체적으로 대립목이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가 감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나무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나무들, 특히 적송 같은 거는 배다가 궁궐을 짓거나 큰 사찰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의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량 목이라고 해서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자라고 하는 것은 용마루 동자라고 해서 뭐 중심, 어떤 큰 무게를 하중을 받는 어떤 중심축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량이라고 하는 요 량자는 대들보, 들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게를 받치고 큰 어떠한 건물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동량이라고 하고, 그러한 곳에 그런 곳에 쓰는 나무라고 해서 동량지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라고도 해요. 집을 지을 때는 나무 가지고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 쓰는 것이고요. 동량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큰 인물 있잖아요. 뭐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도 해당이 될 것이고, 국무총리도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국가에서 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지나가는 스님이 아이의 관상과 사주를 딱 보고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사주다, 동량 지제가 될 사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뭐예요? 국가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할 그러한 인재이니까 잘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감사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랬던 옛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그 용도라고 하는 것, 동량지목이라든가 동량지제로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감목의 주 용도. 근데 이 감목을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를 하염없이 키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베어야죠. 도끼로 베든 전기톱으로 베든 해서 베어야지만 그 나무를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경금을 가지고 감목을 작벌을 해서, 작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나무를 베어야지만 기둥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논하기 위해서, 감목의 용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경금이 있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의 어떤 칼날 같은 도끼 같은 것도 날이 있잖아요. 그걸 잘 예리하게 만들어야지만 감목을 깔끔하게 벨 수가 있죠. 그래서 감목은 경금을 취용을 하는데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불이 있어서 경금을 잘 예리하게 칼날을 날카롭게 해야지만 감목을 벨 때 깔끔하게 베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감목을 성목으로 보느냐 생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성목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겠고요. 생목이었을 때는 동량지목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매화나무라든가 아니면 목련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죠. 그래서 감목은 두 가지 용도가 있지만은 꽃을 피우는 용도,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 두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원래 감목의 용도는 성목이 되었을 때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감목의 용도인 것이고요. 꽃을 피우는 용도는 감목의 용도라기보다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의 용도가 바로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양목인 감목의 용도와 을목인
음목인 을목의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남자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니까 밖에 나가서 험한 일도 좀 하고 적군이 들어오면 적군을 막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요, 여자는 부드럽고 좀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아이도 좀 키우고 이제 집안 살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대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이 반대로 뭐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안에서 살림한다, 이것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여자를 비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음과 양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강하고 힘든 일은 다 양이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부드럽고 아름답고 한 것은 여자가 하는 게 더 맞겠죠, 음이 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간목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겨울입니다. 겨울, 쉽게 말해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얘기고, 엄동설한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우 춥다. 그래서 한기가 내지는 한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매우 한습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습까지는 약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습을 얘기하려면 해월이라든가 자월 정도면 한습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축월은 습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축월은 진술 축, 미, 월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사계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진술축묘월은 수가 왕하다기보다는 원래는 토가 왕한, 토가왕하 토왕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도 술월도 축월도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즉 간목이 태어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배속된 것이 어디냐면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에 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 것이고요, 관장하는 시는 원래 해자축 북방은 수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월 자월은 차가우면서 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월이나 자월은 한습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토왕절인 축월은 차갑긴 하죠. 한하기든 하지만 습하다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기가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타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그때는 한습하다라고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원령만 갖고는 차갑고 얼고 춥긴 하지만 물기가 많다, 물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은 토왕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글자가 또 배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월에 예를 들어서 사화라든가 사화 내지는 뭐예요? 유금을 같이 보게 되면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든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되면 해자축 방합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진술, 축 및 토를 보게 되면 이때는 토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령만 놓고 토왕하다라고 보면은 너무 단순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일간과 원령을 뺀 나머지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또 있느냐에 따라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겠고요, 토가 왕해질 수도 있겠고, 또 수가 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사화라든가 유금,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정제격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될 것이고요, 축월의 정제격이 돼야 되는데 해자축 방합을 이루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많아지니까 모왕 자쇠한 그런 사주가 될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축월에 뭐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또 미토 등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간목이 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원령을 빼고도 나머지 글자에 의해서 사주국세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중신경 하게 되면 인성이 살중신경 하게 되면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비견이라든가 겁재 내지는 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너무 많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인성을 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있어서 왕한 재성을 갖다가 제해줘야 되죠. 이걸 갖다가 용재 파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제다신약 지지로 토국을 형성했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수가 있거나 같은 비견 겁재인 목이 있어서 일간을 좀 도와주어야지만 많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그 원령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내용들을 다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사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식 볼 때 항상 격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격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논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라고 하는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재성을 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양대 음의 관계가 해당이 되니까 정제에 해당이 되고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간이라고 하는 곳에, 월간이 아니라 올해가 기해년이기 때문에 연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축중에 있는 본기, 지장간 본기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한적인 스탠다드적인 어떤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해당이 돼서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 자체는 토에 비해서, 재성에 비해서 일간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정제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다신 약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술토를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또 미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제다신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아서 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견겁재인 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가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축월은 동절이면서 뭐예요? 왕절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월에 제다신약적인 그런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지로 또 술토, 미토, 진토, 축토 등이 더 있게 되면 그런 완전한 제다신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목을 봐서 일지에서 인목을 봐서 갑인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성도 왕하고 일간도 인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일간도 왕하다라고 봐서 이거는 뭐예요?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신왕재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신왕재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한 것을 일간도 능력이 있어서 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운만 잘 간다라고 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거부의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얼어붙은 땅도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목도 따뜻하게 해야지만 목도 생기를 얻고 땅도 녹게 되면은 신앙재원으로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축월이라 하더라도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자수를 본다거나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좀 그렇죠. 많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한습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그래도 겨울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습기 정도는 있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해수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월간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를 가지고 조우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우하는 용도는 천간에 투자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중에 있는 인중 병화를 가지고 조우를 하는 데 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경금을 본다라고 하면 이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해서 그 경금으로서 간목을
절제해주는 그러한 작벌해주는 용도로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사주 국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갖춘 그러한 사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 생시 갑자시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자, 자수를 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월에 수 한정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습이 너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축월에 해자축 방화입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수가 좀 이렇게 좀 약간 태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이 이렇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능히 이 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주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경금이 없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는다. 축중신금 가지고, 축중에도 지장간인 신금이 있긴 하지만 신금 가지고 간목을 작벌할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국세만 되더라도 큰 명예는 얻을 수 없다 보더라도 이 정도면 재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냥 부유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도 축토를 봐서 재성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두는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인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렇게 이 정도 되는 토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조후 인중의 병화만 잘 유출이 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조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도 역시나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 자, 근데 을목 있는 것은 간목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을목은 좀 없는 것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없는 거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기 동생이라든가 뭐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병인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뭐 해수 하나 정도 있게 되면은 축토 재성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는 일간 자체가 매우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뭐 자가 협례한다 하더라도 춥기 때문에 이거 병화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죠. 그래서 화운만 온다라고 하면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국세가 되면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간도 왕하고 이 화도 세력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명식이 됐든 남자의 명식이 됐든 크게 뭐 이거는 대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화향으로 그런 것은 금수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괜찮은 생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다른 명식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시를 보게 되면 제가 그래도 좀 괜찮게 보는 생시인데, 경오시가 되면 이 경금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축에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도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인오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정화도 세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오가 회국하게 되면 인중병화도 살아나기 때문에 조후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간목 입장에서 정화도 있고 경금도 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축월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큰 나무인데 경금을 봐서 작벌을 하게 되면 큰 대들보, 큰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느냐 내지는 채우지 못하고 뭐 반만 채우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주 원국 자체가 이 정도 좋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운드리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명식 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봐야 될 생시 사주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이 공부해야 할 명식 요와 같은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은 임진년, 개축월, 갑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오늘 봤던 명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비교 분석하게 되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보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똑같이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고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목이 세력이 있겠고요. 똑같이 국세를 놓고 보더라도 축월에 기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비록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를 가지고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주는 인의 뿌리를 두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왕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주는 정제격이긴 하나 일지의 술토로 봐서 갑술일주, 연지의 진토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토왕절의 진토 술토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월은 금국을 형성하느냐,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느냐,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축월에 진술축 및 토에 다른 토가 있어서 토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왕제왕에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한데 지지로 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신왕제왕이 아니라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게 되면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자, 개수 임수가 투출은 되어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축월에 이 사주와 같이 해수라든가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이 사주가 진토, 축토, 술토와 토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임계수가 축월이라고 하는 엄동설 안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매우 차가워지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이 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재성이 왕한 것이 더 문제인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약한 개수 임수만 가지고 간목을 도와줄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언 땅을 녹이고 물도 녹여서 간목을 생주해 주게 되는데, 동절에 이렇게 축월 같은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 수만 있게 되면 이 수는 목을 수생목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무를 얼어버리게 해서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반드시 이러한 사주는 뭐예요? 화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목이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 이 사주가 갑자시였다라고 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임계수 자체가 수의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 간목이라든가 시간의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진중의 간신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토에 비해서 매우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의 동절의 수는 화가 없으면 다 얼어버리게 되고, 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다 얼게 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또 임신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가 또 투출했죠. 수라고 하는 것은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 천간에 있는 개수, 임수, 또 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수는 세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수가 이제 간목만 생해주게 되면 뭐든지 이제 저 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화가 없으면 동절에 뭐예요? 간목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만약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술토, 축토, 진토가 있어서 간목 자체가 매우 약한 제다 신약이지만, 시지에서라도 간신이 이렇게 인목을 얻은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받기 때문에 이 병화가 뭐예요? 축월에 얼어붙은 그러한 기후를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도 있겠고, 조우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축월이 겨울이라서 수가 왕할 것 같지만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같이 해수 같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수가 지지로 해수였다라고 하면 이 수가 약하지 않지만 이거는 지지로 수기가 거의 없죠. 축토 진토에 암장되어 있는 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축이 저렇게 토가 많게 되면 암장되어 있는 수는 다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개수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겨울에 약간 가뭄 든 듯한 그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간목이 인을 봤다고 해서 이게 제다 신약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은 제다 신약이, 왜냐하면 저울로 눕고 저울로 재보게 되면 무게를 재본다라고 하면 토가 너무 왕한 거고요. 간목은 그나마 지지로 간신히 뿌리를 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다 신약인 것은 맞죠. 그래서 사주 원국은 제다 신약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인목을 얻었고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물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아시는 점 뭐예요? 수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가, 이게 자수나 해수가 있었다면 진짜 괜찮은 사주로 보였을 것인데 이 수가 있어도 뿌리가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임묘진 사오미로 간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것은 약간 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하게 되면 원래 늦게 결혼을 만혼하라 그랬어요. 만혼.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재성만큼의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이렇게 평을 하죠. 재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실질적으로 이 사주 결혼을 3번을 했다라고 해요.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사별을 하고, 또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법률상 결혼한 것만 3번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이게 살면서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냈던 그런 정도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찍 결혼하게 되면 자꾸 다른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젊어서 그냥 연애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고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좀 늦게, 그때 좀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좀 철 좀 든 전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그래도 이 사주는 제다 신약이라 하더라도 근기를 가지고 있는 제다 신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울로 자체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다 신약인 사람들 역시 아까 말해요 뭐예요? 만혼하면 좋겠고, 이런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 되게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라든가 유흥월학이라든가 잡기 같은 어떤 이런 것은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했던 말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행일치가 잘 안 되고 허언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국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운이 거꾸로 갔다라고 하면 진짜 어렵게 살 수 있었겠죠. 지금은 이게 순행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역행했으면은 해자축 신유술로 가게 되면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였다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한 사주는 신왕재양인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한 사주는 제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 간목의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